네, 목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시 오늘 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0.8%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0.3%로 마감이 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옵션 만기는 일단 무난하게 넘었는 것 같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익과 비차익에서 매도는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변수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사실상 잡아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두 가지의 이벤트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통이었고요.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요. 사실은 두 이벤트 모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중립적인 영향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크게 시장을 아우를 만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상승폭을 오후장에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도 중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에 대한 지표가 예상치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잘 나왔다라는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거의 2배 정도 웃도는 이런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통해서 그간 좀 짓눌렀었던 일정 부분의 중국 경기 지표 부진에 우려감들이 조금 완화되는 해석도 일부 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옵션 만기 직전에 조금은 불확실성이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금 상승폭을 조금은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장중 고가에 비해서는 조금 밀려서 끝이 난 다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고 플러스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렇다면은 옵션 만기나 금통위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함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좀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런 노사분규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조금 흔들렸었다가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이 실렸습니다만 반등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무거운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발언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주체들은 이것을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좀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현대중공업이나 지금 KB금융이라든지 지주사 LG와 같은 종목들이 1% 이상의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징주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 넥센타이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금일 6% 정도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같은 타이어 업종 내에서도 한국타이어 실적은 꽤 양호했지만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은 두 회사 다 모두 공통적인 영향권에 있었습니다만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라든지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면서 비용 통제가 생각보다는 적절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10% 이상 하회하는 영업이익 수준 발표되면서 금일 6% 이상 하락 마감한 특징주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요즘 타이어 업종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업종별 안에서도 좀 특징적인 흐름이 갈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세를 잠깐 보이기도 했다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조금 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적인 흐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코스닥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이라는 재료가 주가의 좀 움직임의 향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당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0.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들은 좀 대부분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당일날 당일이나 전일 오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은 좀 큰 폭의 상승세, 반대로 이제 실적이 안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실적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하지만은 최근에 시장 자체에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그
기업마다의 모멘텀을 찾는 과정에서 실적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일 이슈적인 거로는 전일 개성공단 관련해서 다시 실무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경협주들은 상승하고 반대로 이제 방산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있었던 실무회담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었는데 그 움직이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어떤 재료를 찾아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 경협주 관련해서는 일단 재료가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에서는 주의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하자면은 시장은 지금 올릴 만한 재료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올릴 재료, 원동력 어디서